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24평형 인테리어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클라이언트 분은 신혼부부이신데요. 남편분은 몸이 굉장히 좋으시고 아내를 매우 사랑하셔서 디자인 미팅할 때 아내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는 사랑이 아주 넘치는 예쁜 부부의 집입니다. 여기 24평은 방이 2개이고 거실 공간이 다소 좁은데요. 좁은 집을 어떻게 하면 넓어 보일 수 있을까? 클라이언트 분의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우투 디자인에서 어떻게 해서 넓어 보일 수 있게 하였는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PD님,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신혼부부니까 안방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인테리어가 잘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공사할 때 항상 이 기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데요. 여기도 정말 중요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였어요. 대표님 이번 영상 되게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은데 가격 먼저 알려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견적을 오픈합니다. 여기는 바로 총 견적이 4,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평당가가 200도 안 나왔는데 그걸로 공사가 돼요? 됩니다. 195만 원 정도 되네요. 특히나 여기 현장은 기초공사를 잘하면서 가성비가 끝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사를 했는지 집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거실입니다. 넓어 보이게 하려면 특히나 거실 공간이 넓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실은 확장을 하였어요. 저희가 특히나 확장 공사 잘하는 거 아시죠? 확장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가 나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확장 공사 제대로 하는 걸 요약해 드릴게요. 확장 부분의 바닥은 무조건 철거를 하고 아이소핑크를 먼저 깔고 난방 배관을 그 위에 깝니다. 아이소핑크는 특허 등급인 정품을 사용하세요. 샤시 하단의 벽 부분도 이중으로 단열재를 넣고 벽면에도 조금의 틈새 없이 이중으로 단열재를 넣는다. 이렇게 단열과 난방 공사 하세요. 그리고 좋은 창호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KCC 글라스 본사에 13년 보증이 되는 창호로 바꿨어요. 13년 보증이란 게 뭐냐? 샤시에 문제가 생기면 KCC 본사에서 13년 동안 보증을 해주어 AS를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중요한 샤시는 이런 보증 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대표님 저 배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배관이 에어컨 배관이거든요. 여기 에어컨은 스탠드와 벽걸이 투인원으로 두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에어컨 선 배관을 미리 빼놓았어요. 이 작업을 미리 하지 않으면 에어컨 설치할 때 드레인 배관이 다 노출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에어컨도 어떤 모델인지 어디에 설치할지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을 넓게 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실내 공간을 넓어 보이고 간결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확장을 했다면 더 이상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시야적으로 제어를 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야 넓어 보일 수 있겠죠. 자, 이 공간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문 방향입니다. 기존에는 몰딩도 있었고 문선도 두꺼웠어요. 그래서 여기 거실 천장은 무몰딩으로 하였고 방문의 문선도 9mm 문선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몰딩을 하고 9mm 문선으로 할 때 특히나 기초공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공사냐? 구축 아파트일수록 기존의 천장과 벽을 다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석고 작업을 해야 각이 잘 맞으면서 집이 잘 나옵니다. 벽과 천장을 새로 하지 않고 무몰딩을 한다면 이런 퀄리티 안 나와요. 그럴 바엔 차라리 마이너스 몰딩 돌리세요. 실제로 콘크리트 벽면 구조에 수직과 수평이 안 맞는 곳에 아무리 핸들을 밑작업을 하고 인코너 각대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무몰딩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라인이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거실의 라인과 도배 마감, 이렇게 기초 작업에 영혼을 담아야 집이 올바르게 잘 나옵니다. 도장공사 가격이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퀄리티 나오는 도배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치들을 접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도장 같은 깔끔한 무몰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장에 무몰딩을 하더라도 도배를 한다면 이런 걸레바지는 꼭 하세요. 걸레바지 없이 이쁘게 하려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고 사용성이 중요하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여기는 9mm 문선을 하였는데 이렇게 벽체에 수직과 수평을 다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 각 보세요. 아주 잘 맞아요. 이렇게 천장에 무몰딩, 도장 같은 도배 마감, 9mm 문선 해놓으니 집이 굉장히 간결해 보이면서 깔끔한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를 환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완전히 다른 집 같죠? 정리해 드립니다. 무몰딩과 9mm 문선을 할 때는 천장과 벽체의 기초공사를 제대로 한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가장 얇은 마이너스 몰딩 돌리는 게 마감적으로는 잘 나온다. 도배 마감 시에는 천장은 무몰딩을 하더라도 걸레바지는 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닥은 DM-매종 강마루에 그리지오를 깔았는데 요즘 이런 타일형 강마루 많이 하시죠. 바닥에서 깔끔함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들 요즘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바닥에도 숨겨진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일 턱 부분과 강마루의 마감 라인을 단차 없이 잘 맞춰야 바닥 부분에서도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을 보실게요. 주방은 깔끔하게 일자 구조를 원하셨어요. 요즘에 주방을 하실 때 도의 표면을 무광 페트 제품 많이 하시죠. 요즘은 제작 가구든 브랜드 가구든 도의 표면 재질의 품질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도어 말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엣지입니다. 엣지라는 건 도어 테두리에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 엣지 부분을 최소화시킨 제로 조인트예요. 도어를 전면에서 봤을 때 엣지 부분이 안 보이고 최소화되어야 주방 도어가 간결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주방 선택하실 때 이런 엣지 부분 꼭 체크하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주방은 상고 서라운드 몰딩도 없애서 시야적으로 깔끔한 주방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상판은 칸스톤의 말라디 제품으로 하였는데 이 칸스톤으로 일자 주방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여기 일자 주방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볼은 이 일반 볼보다 작은 640볼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지는 않고 의외로 편리합니다. 주방의 사이즈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볼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냉장고가 이렇게 거실 쪽에 있었는데 그러면 거실 시야에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좀 옮겨 드렸어요. 여기가 냉장고 둘 자리입니다. 여기 옆에는 세탁실 공간인데요. 이런 구조를 가진 아파트는 이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요즘 세탁기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잘 체크하여 여기 입구를 최대한 개방시켰어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현관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현관 부분은 밝은 베이지 톤의 타일을 깔아서 깔끔하게 연출을 했어요. 강마루와 이 타일을 아주 잘 좀 맞췄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중간 오픈형을 하여서 이 좁은 현관이 덜 답답할 수 있게 해드렸고 중간 부분과 하단에는 간접을 넣어드려서 분위기 좋게 연출해 드렸습니다. 이 천장 부분은 저희 하우투 디자인의 스타일대로 히든 센서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연출을 하였어요. 특히 여기 신발장 맞은편이 도배라면 이렇게 손을 짚거나 물건들이 갈 때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까지 전체 다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려서 벽면의 내구성을 높여드렸어요. 여기는 군데군데 간결하면서도 내구성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하여 접목하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옆방이 있는데 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붙박이장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 자리가 스타일러 자리 되겠습니다. 원래 창고였던 부분도 붙박이장으로 만들어 드려서 수납 공간을 늘려 드렸습니다. 이 방은 전체적으로 드레스룸 꾸며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욕실로 가보실게요.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도 넓어 보일 수 있게 600에 600 타일로 해드렸고 젠다이가 욕조까지 갖고 졸리컨 마감 해드렸어요. 이 변기와 세면기, 수전 같은 것들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자재 써드렸습니다. 여기 세면기 수전을 보시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높은 수전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욕실은 넓어 보이면서 고급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연출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기는 기초공사를 정말 제대로 하면서 집의 라인을 잘 맞추고 마감적으로 신경을 써서 간결해 보이면서 넓어 보일 수 있게 만든 현장입니다. 여기는 앞서 얘기한 4,700만의 견적으로 거실의 확장, 샤시 전체 교체, 거실 공용부의 벽과 천장을 전체 철거하고 다시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하고 욕실과 주방 모두 600각 타일을 하면서 바닥, 도배, 전기, 가구 빠진 거 없이 다 넣은 금액입니다. 그 견적이 말이 안 돼요. 이거 거의 서비스 공사하셨죠? 역시 우리 걱정해주는 건 PD님밖에 없구나. 좀 솔직히 그래도 좀 남겠죠. 이런 게 저희 하우투 디자인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근데 견적보다 중요한 건 공사의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마감적인 부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좋아도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성비를 할 수 없겠죠. 저희 하우투 디자인 현장이 정말 제대로 된 가성비의 표본이라 봅니다. 제가 오늘은 특히 기초공사 많이 강조해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공정이고 기초가 바로 서야 모든 게 제대로 되는 만큼 기초공사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바른 인테리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은 군데군데 집이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작은 24평은 시야적으로 많이 해결하였습니다. 요즘에도 무몰딩이나 히든도어, 도장 마감에 대해 여전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런 퀄리티의 무몰딩이나 9mm 문선, 도배 마감이라면 충분히 가성비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